저주받은 다양한 인형들이 전시된 영국 노팅엄의 헌티드 뮤지엄. 이곳에서도 유독 화제가 되는 인형이 있습니다. 아유! 봤어? 어떻게 생겼는데? 어떻게 생겼어? 아, 왜 인형을 굳이 저렇게 만들어 놓냐? 왜? 근데 눈이 섬뜩하다. 그러니까 이게 저주받은 인형들이 모이는 곳이잖아요. 특히나 더 화제라는 건 뭔가 더 있다는 거지. 그 중에서도 얘가 더 있다는 거. 그렇죠. 이 헌티드 뮤지엄에서도 가장 공포스럽게 생겼다는 이 인형의 이름은 조지. 1930년 미국 텍사스에서 만들어졌습니다. 조지의 모습은 험상궂은 표정과 유리로 만든 밝은 파란색 눈동자가 마치 살아있는 사람처럼 리얼해서 공포심을 자아냅니다. 더욱 소름 끼치는 점은요. 조지가 실제로 죽은 누군가를 기억하기 위해 만들어졌으며 그 죽은 사람의 실제 머리카락으로 만들어졌다는 겁니다. 근데 이게 인물을 썼다는 거잖아. 죽은 사람의 털을 활용했다는 게 이게 섬뜩하다. 왜 굳이 그랬을까? 그래, 그건 아니다. 죽은 사람의 머리카락을 이용했다. 그래. 왜 그랬을까? 실제 조지 인형을 가지고 있던 사람들은 모두 초자연적인 일들을 경험. 공통적으로 머리가 깨질 만큼 심각한 두통과 안구 통증을 느꼈다고 증언했는데요. 한 영매사는 조지의 인형을 보고 죽은 영혼이 빼앗긴 머리카락과 눈을 되찾고 싶어해. 그래야만 편히 쉴 수 있어. 라고 말했는데요. 그러니까 죽은 사람의 영혼이 깃들 수 있어요. 그래서 인형을 무서워하거든. 그 유럽 같은 데 가도 막 인형 같은 거 안 사오는 게 무서워. 그럴 수 있지. 죽은 사람을 기리며 만들었다가 그 영혼의 저주가 서린 인형 조지. 영국 헌티드 뮤지엄에 가게 된다면 특히 눈과 머리카락은 조심 또 조심하시기 바랍니다. 자, 미국의 인기 프로레슬링 팀 멤버인 마샬 폰 에리와 로스 폰 에리, 그리고 지금은 은퇴한 여성 프로레슬러 레이시 본 에리. 이들의 공통점은 사촌지간이자 이들의 아버지들은 물론 할아버지 또한 프로레슬링 선수였다는 겁니다. 근데 또 저주라니까 저 집안에 뭔 일이 생겼을까 좀 무서워지는데요. 앞서 소개해드린 레슬러들의 할아버지는 철의 발톱이라 불리며 1960년대 미국을 장악했던 레슬링 스타 프리츠 폰 에리. 하지만 이 가족에게 깃든 기이한 수준의 비극 때문에 사람들은 폰 에리 패밀리를 향해 저주받은 프로 레슬러 가족이라고 부르는데요. 프리츠가 살아생전 겪어했던 저주, 바로 6 아들 중 5 아들의 비극적인 죽음을 지켜봐야 했다는 건데요. 에리의 첫 번째 아들 잭이 1959년 7살의 나이에 감전사고로 사망한 것을 시작으로, 셋째 아들 데이비드 폰 에리는 1984년 25세라는 젊은 나이에 유나이티드 내셔널 챔피언십 벨트 방어전을 앞두고 심장마비로 사망했습니다. 아, 넷째 아들 캐리 폰 에리 또한 프로레슬러로 활동했는데요. 1986년 26세 오토바이 사고로 다리를 절단. 해당 사실을 숨기고 의족을 찬 채로 프로레슬링 선수 활동을 이어갔는데요. 하지만 극심한 통증 때문에 마약성 진통제에 의존하다 징역을 선고. 이후 레슬러 업계에서 쫓겨나며 1993년 스스로 세상을 떠났습니다. 아까 그 선수 또한 선수 활동을 하는 의지가 얼마나 강했어요. 의족을 찬 채로도 활동을 했다는 거예요. 그렇죠. 그 저 시대에는 사실 그렇게 치료를 위해 복용하는 약이 중독이 되지 않게 그걸 조절하는 게 없지. 지금처럼 정교하지 않았을 거라고요. 프리츠가 겪은 비극은 여기서 끝이 아닙니다. 5째 아들 마이크 폰 에리는 데이비드와 닮았다는 이유로 끊임없이 비교당하며 압박감과 부담감에 시달리다 1987년 23세 수면제 과다 복용으로 사망. 여섯째 아들 크리스 폰 에리는 천식, 또 잦은 골절 등 잔병 치레가 많은 편이었는데요. 형들을 따라가고 싶었으나 그러지 못하는 자신에게 우울감을 많이 느꼈고, 그러다 5째 형 마이크가 자살한 이후 그 충격에 시달리다 본인 또한 4년 뒤인 1991년 21세의 나이를 원총으로 자살하고 말았습니다. 왜 이러냐. 그 자식이 부모 먼저 가는 게 가장 큰 불효라고 그러는데. 근데 심지어 자식 중에 둘이나 스스로 갔잖아요. 그러니까. 자, 프로레슬링 선수 가문의 영광 뒤에 비극적인 이면. 다시는
이런 저주가 반복되지 않기를 바랍니다. 2020년 7월 한 저택의 수영장에서 한 여성이 의문의 사고로 사망하는 사건이 발생했습니다. 그런데 이 소식이 전해지자 사람들 사이에서는 또야? 그 가문의 저주가 시작된 게 분명해. 그녀의 죽음이 저주 때문이라며 수군거렸습니다. 의문사한 그녀의 이름은 아너 울로스. 맥주 명가로 유명한 G사의 창립 가문 벤자민 기네스의 외손녀였습니다. 가문의 저주라니. 그럼 이런 의문사가 뭐 처음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렇죠. 세계적인 맥주 명가의 저주. 그 첫 번째 희생자는 G사의 창업자 아서 기네스의 4대 손 윌터 에드워드 기네스였습니다. 1944년 그는 이집트 테러 단체에게 무차별 총격을 당해 사망. 1966년 아서 기네스의 6대 손 패트릭 타라 브라운은 교통사고로 사망. 1978년 기네스 가문의 상속녀 중 한 명이었던 헨리에타 기네스는 우울증을 겪다가 목숨을 끊는가 하면 같은 해 G사 회장의 사촌이었던 존 기네스의 4살 배기 아들 피터 기네스가 교통사고로 사망. 이런 잔혹한 일을 겪고도 저주는 끝나지 않았던 걸까요? 그로부터 2년 뒤 존 기네스는 가족과 등산을 하던 도중 추락사하고 말았습니다. 아이고. 근데 우연이라고 하기에는 너무 비극적인 사건들이 진짜 다양한 경로로 일어나고 다 목숨을 잃었다는 것 자체가 너무 비극적이네요. 한 명만 저런 있어도 찝찝할 텐데 저게 너무 많아서 일일이 소개해드리기 힘들 정도입니다. 일각에서는요, 아일랜드가 영국으로부터 독립을 하기 위해서 고군분투 중일 때 당시 G사가 되려 독립 반대 정치단체를 후원했다고 하면서요. 조국의 배신자라고 비난. 그래서 G사 창립 가문이 저주를 받은 것이라고 추측을 했습니다. 교통사고, 암살, 약물 중독, 자살 등 유독 비극이 끊이지 않았던 맥주 가문. 그 많은 비극적인 죽음들은 정말 단순한 우연이었을까요? 이제는 그 비극의 굴레에서 벗어났길 바랍니다. 자, 이곳은 일본의 월스트리트로 통하는 도쿄 오테마치 한가운데 위치한 무덤입니다. 와, 월스트리트라는데 그 한가운데 무덤이 있어요? 높은 빌딩 숲속에서 유독 이질적인 분위기, 고요한 정적이 흐르는 그곳. 이 무덤 근처에서 근무하는 증권맨들은 이봐요. 거기 창문은 절대 열지 말라니까. 그 무덤이 보이는 창문 쪽으로는 등도 돌리면 안 된다고요. 함부로 무덤 쪽을 쳐다보는 건 금기. 저주를 피하기 위한 불문율이 존재합니다. 근데 제 생각에 정말 이상한 게 저기가 아마 땅값이 되게 비싼 곳일 텐데 도대체 무덤의 주인이 누구길래 그러니까 저렇게 있을 수 있는 거냐 이거. 여의도 금융가 한복판이고 그러니까. 테헤란로 한복판에 저런 거 있다고 생각해요. 그렇죠. 도심 한복판에 자리 잡은 무덤의 주인은 일본 헤이안 시대 무장 타이라노 마사카도. 그는 반역을 일으켰다가 참수. 그리고 전설에 따르면 내 몸은 어디 있는가? 내 몸을 해한 이들을 찾아가 죽여버릴 것이다. 강한 원령이 된 마사카도. 교토에 효시된 그의 머리가 어느 날 도쿄까지 휙 날아갔고요. 그 머리가 떨어진 곳 도쿄 오테마치에 마사카도의 머리 무덤 저 사당이 세워졌다고 합니다. 이후 일본 제1의 원령으로 불린 마사카도. 현재 그의 머리 무덤은 도쿄 최고의 심령 스팟으로도 통하고 있는데요. 이게 전설이 아닌 거예요? 심령 스팟이라니. 뭔 일 있었나 보네. 전해지는 이야기에 따르면요. 1923년 관동 대지진으로 마사카도의 머리 무덤이 붕괴되자 무덤을 아예 철거하려고 했다고 하는데요. 그런데 당시 무덤 철거 공사 관계자 중 무려 14명이 사망. 아이고. 그리고 제2차 세계대전이 끝난 뒤 또다시 머리 무덤을 철거하려고 했는데 이번에는 무덤을 파헤치려 한 불도저 운전자가 사망. 자, 마사카도의 머리 무덤을 철거하려고 할 때만 사망 사고가 끊이질 않는 겁니다. 이에 사람들은 마사카도의 원령이 분노한 것이다. 당장 공사를 중단하라 라며 거세게 항의했고요. 결국 마사카도 무덤 철거는 중단됐습니다. 그렇게 강력한 저주까지 발동하며 일본 제1의 원령으로 불리게 된 마사카도. 마사카도의 머리 무덤 인근에 위치한 오테마치 사람들은
혹여나 그의 원령을 노하게 하지 않을까. 혹여나 저주를 받진 않을까 두려워하며 늘 조심하고요. 마사카도를 위한 위령제를 지내며 그 원혼을 달래고 있는데요. 그리고 일본 정부 역시 마사카도의 저주를 의식했던 걸까요? 2020년 도쿄올림픽을 준비하며 대대적으로 도쿄 오테마치 일대를 재정비했지만 마사카도의 머리 무덤만큼은 그대로 이 머리 무덤만 재개발해서 쏙 제외를 시켰답니다. 그렇죠. 그 정도면 정부가 믿을 정도는 뭐. 정부가 약간 겁먹었네요. 그렇죠. 괜히 건드리려고 하다가. 우리나라도 사실 오래된 나무 벨 때는 뭐 좀 기도도 하고 막 그러니까요. 술도 뿌리고 막 이런 거 제사도 하잖아요. 지내고. 그런 거 안 하면 사고 당한다는 얘기도 있고. 일본인들을 두려움에 떨게 한 강한 원령 마사카도의 머리 무덤. 혹시 도쿄 오테마치에 간다면 이 마사카도의 저주에 휘말리지 않도록 조심하시기 바랍니다. 1930년대 폭우가 내린 어느 날 미국 뉴올리언스의 한 공동묘지 묘비에 그대로 명중한 벼락. 난데없이 떨어진 벼락에 묘비 하나가 깨져버리고 마는데요. 쪼개진 묘비에 적힌 그 이름 델핀 라로리. 1849년 12월 7일 사망. 자, 저 라로리라는 사람이 누군지가 중요하겠네요. 묘비의 주인 델핀 라로리는 막대한 부와 뛰어난 미모로 1830년대 사교계를 주름잡은 것은 물론 가난한 이웃을 돕는 심성까지 겸비해 사람들에게 존경받는 인물이었습니다. 그녀는 두 번의 불행한 결혼 생활 끝에 세 번째 남편과 결혼했고요. 뉴올리언스 중심가에 위치한 대저택 라로리 하우스에서 행복한 삶을 누렸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집에서 화재가 발생. 다행히 불길은 잡혔지만 라로리 부인의 행방은 묘연했는데요. 그런데 집 다락방에서 소방관들이 목격한 충격적인 장면. 저게 뭐지? 실신 아니야? 쇠사슬에 몸이 묶인 채 불에 타 죽은 노예들의 시신 7구가 발견. 그리고 주변에선 각종 고문 도구들까지 발견됐는데요. 헐, 뭐 집에서 뭔 일이 있었던 거예요? 뭐야? 이 부인이 사라진 거랑 관련이 있는 일이에요? 이 사람이 가해자야, 피해자야? 이 천사 같았던 라로리 부인은 사실 뭐야? 또. 대체 왜 이렇게 외박을 하는 거야? 남편의 잦은 외박으로 극심한 스트레스를 받았다는데요. 그런데 남편이 외박할 때마다 분풀이를 하려고 노예들을 학대. 그 학대가 얼마나 극악무도했으면 다락방으로 오라는 부인의 명령에 먼저 목숨을 끊은 노예까지 있었다고 합니다. 그러다 집에 화재가 발생하자 라로리 부인은 자신의 만행을 들킬세라 재빨리 도주. 다락방에 감금돼 있던 죄 없는 노예들만 참혹한 죽음을 맞이했던 겁니다. 안 꺼내준 거야? 노예들 엄청 불쌍하다. 그냥 타 죽은 거잖아, 못 나가고. 그런데 화재 이후 그녀의 집에선 각종 기이한 현상들이 발생. 쇠사슬이 바닥에 찍히는 소리, 텅 빈 집안에서 들리는 사람의 비명까지. 때문에 라로리 하우스에서 5년 이상 버틴 사람은 없었고요. 이곳에 살던 사람들에겐 깨름칙한 일이 계속되고 급기야 그녀의 묘비가 벼락을 맞고 쪼개지자 사람들은 라로리 하우스의 저주 아니야? 라며 입을 모았습니다. 죽어서라도 좀 벌을 받은 게 아닐까 싶은데 살아서 벌을 받았어야지. 그러니까. 사실 그렇죠. 네. 그런데 2007년 할리우드 배우 니콜라스 케이지가 라로리 하우스를 구입하며 또다시 화제가 됐지만 그는 불과 2년 만에 파산. 아이고. 사람들은 이를 두고 계속되는 라로리 하우스의 저주가 아닐까 추측하기도 했는데요. 왜 샀대 그걸? 정말 라로리 하우스에선 억울한 원혼들의 저주가 계속되고 있는 걸까요? 여러분, 만약에 말입니다. 누군가가 나를 생각하면서 이런 인형을 만들었다면 어떨 것 같습니까? 아유. 아니 이건 저주 걸려고 만든 거잖아. 왜 나를 생각해? 그러지 마. 그 뭐 완전 저주네. 버닌 헬이네. 이 인형은 상대에게 안 좋은 일이 일어나길 바라며 만든 저주 인형입니다. 실제로 지난 2014년 연인들의 날인 밸런타인데이를 앞뒀을 당시 영국에서는요. 최근 실연을 당한 사람, 양다리를 걸친 연인에게 상처를 받은 사람 등 전 연인에게 냉혹한 복수를 하고 싶어하는 사람들을 대상으로요. 헤어진 전 연인의 인형을 만들어 저주를 걸어준다는 사이트가 생겨 큰 인기. 그리고 실제로 전 연인을 저주하고 싶어하는 사람들의 주문이 쇄도했다고 합니다. 근데 부위별로 세세하게 저주를 거는 거 보면 그러니까 뭐 부위마다 약간 아픈 거를 막 병명을 적어놨어. 투스에이크, 그러니까 뭐 이 치통,
뭐 신경통 다 들어와 있네. 이 해당 사이트는 IT의 민간 신앙인 부두교를 바탕으로 전 연인의 분신 인형을 만들어서 주술을 부린다고 하는데요. 보통 부두교는 악마 숭배, 주물 숭배, 주술 등의 이른바 흑마법으로 유명하다 보니 더욱 소름 돋을 수밖에 없었는데요. 이 저주 인형을 신청할 때 전 연인의 사진이나 옷가지를 보내고요. 어머. 몸통과 팔, 다리 각 부위마다 총 5가지의 저주 사항을 선택. 주로 치통, 설사, 탈모, 성병, 무기력증, 도둑 침입, 직장 해고, 애완견 가출 등 다양한 저주 옵션이 예시로 적혀 이걸 있는데요. 온라인으로 주문한다고요? 그렇습니다. 아, 누를 수가 있네. 만약에 그 외에 다른 저주를 원한다면 직접 적어낼 수 있다고 합니다. 여드름도 있다 저기. 속도 위반 딱지도 있고요. 와. 집에서 쫓겨나기. 제로 트위터 팔로워. 저 정도가 죽음에 이르는 건 아니지만 근데- 근데 저런 걸 직접 바란다는 게 좀 끔찍한 근데 거죠. 저 정도로 사업을 한다는 거는 고객이 많다는 거야. 그렇지. 인기 있다는 거잖아. 시장이 형성돼 있다는 거야. 사람들이 저주를 걸고 싶어 한다는 거잖아. 충격이네요. 그 저주가 실제로 실행됐는지 그 사실 여부는 알 수 없지만요. 누군가를 향해 악한 마음을 품고 저주를 내리는 것만으로도 아주 위험한 행동이 아닐까요? 자, 지금 들려드릴 이야기는 지난 2021년 한 남성 A씨가 국내 온라인 커뮤니티에 게시한 실화입니다. 한밤중 한 낚시터에서 밤 낚시를 즐기던 A씨. 드디어 입질이 와서 낚싯대를 들어 올렸는데 낚싯대에 낚인 것을 본 A씨는 온몸에 소름이 쫙 돋았습니다. 그가 낚아올린 것은 다름 아닌 정체불명의 인형. 어우, 저기 뭐야. 오, 이거 약간 주술적인 것 같은데? 누가 봐도 부적이잖아요. 응. 건져 올리면 어떡해. 근데 저게 또 봐요. 지금 배경이 밤이잖아요. 밤 완전. 저거 되게 기분 나빴겠는데? 밤 낚시 새벽에 혼자 낚시하는데 어우. 딱 낚아올렸는데 저거라고 생각해봐. 자, 부적이 돌돌 감긴 저주 인형에는 죽일살, 재앙제 등의 한자들이 적혀 있었는데요. 어우, 무서워라. 자, 분명 물에서 먼저 올렸는데도 불구하고 부적의 붉은 글씨는 번지지도 않고 선명한 상태. 그런데 한 누리꾼의 댓글이 사람들을 더욱더 소름 끼치게 했습니다. 물에서도 부적의 글씨가 안 지워지게 아예 작정하고 쓴 것 같아요. 진짜 무속인의 도움을 받고 만든 저주 인형 같은데요. 자, 그리고 A씨의 글이 논란이 되며 일파만파 퍼지자 또 다른 누리꾼의 주장. 그 인형, 무속에서 쓰는 허수아비 액마기 인형으로 보입니다. 즉 본인 대신 재앙을 가져가도록 허수아비를 만들어 바다에 버리는 액마기 인형으로요. 주로 각종 살, 질병, 근심, 우한 등 재앙을 소멸하는 데 쓰는 무속요법의 하나라고 주장합니다. 그 남들의 재앙을 봉인해서 버린 걸 건졌으니 얼마나 찝찝하겠어. 진짜 기분 나쁘겠다. 그럼. 아, 아니면 일부러 그랬나? 딴 사람들이 가져가라고? 와, 그럼 진짜 나쁜 사람. A씨가 낚시터에서 건져 올린 정체불명의 인형. 그 정체는 정확히 밝혀지지 않았지만요. 이를 접한 누리꾼들은 저주를 걸면 자기가 부메랑을 맞을 걸 알면서 왜 그랬을까요? 진짜 액마기 인형이 맞다면 저 인형에 붙은 재앙이 어디 갔겠냐. 인형 준 사람 참 찝찝할 듯. 이렇게 다양한 반응을 보였는데요. 자, 만약 아무도 없는 낚시터에 정체불명의 인형을 낚아올렸다면 조심하십시오. 누군가의 한설인 사연이 담겨 있을지도 모르니까.